여러분, 5천만 원의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은 같은 나이였어요. 같은 시기에 빚을 졌고 같은 현실 앞에서 무너졌어요. 둘 다 성공을 간절히 원했고 다시는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한 사람은 더 깊은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평생 꿈꾸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도대체 무엇이 달랐을까요? 오늘은 제가 직접 목격한 그리고 직접 경험한 가장 놀라운 리얼리티 트랜서핑의 원리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57층 한강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선택하셨습니다. 2019년 A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남들에게는 5천만 원이라는 숫자였겠지만 그에게는 돈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믿었던 마음도, 미래에 대한 기대도,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함께 무너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집 앞까지 왔지만 차마 문을 열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현관문 너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이 있었고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자신이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만 같았다라고 해요. 그는 집 앞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1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하늘만 바라봤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수없이 되뇌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그 결심은 분명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결심은 행복해지기 위한 다짐이 아니라 다시는 실패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그 차이를 당시에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A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새벽 일찍 일어나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고 가장 늦게 퇴근했습니다. 거절당하는 건 일상이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냉정한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었다라고 해요.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점심을 거르는 날도 많았습니다. 식어버린 도시락을 버스 정류장에서 허겁지겁 먹으며 다음 고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몸은 점점 망가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에게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돈. 돈만 벌면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정말 그의 노력에 응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첫 계약, 그리고 또 하나의 계약. 실적은 눈에 띄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기 시작했고 어떤 달에는 2,800만 원이라는 예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수입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이제는 성공했네. 역시 끝까지 버티니까 되잖아. 이제 고생 끝났네. 하지만 정작 A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성공했다라고 느끼지 못했다라고 해요. 돈은 벌고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가난해졌습니다. 계약을 하나 끝내면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계약이 걱정이 됐어요. 수입이 늘어나면 기쁜 것이 아니라 혹시 다음 달에는 이만큼 못 벌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밀려왔다라고 해요. 통장 잔고는 채워졌지만 그의 마음은 끝없이 비어 있었습니다. 성공이 가까워질수록 행복도 가까워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행복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자신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 달리고 있다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현실에게 쫓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때의 A는 믿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벌면 행복해질 거라고,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편안해질 거라고, 조금만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비로소 이 불안도 끝날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돈은 늘어나는데 불안도 함께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면 다음 달에도 1,000만 원을 벌어야 했고 운 좋게 2,800만 원을 벌었던 달에는 그 숫자가 오히려 또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달에 이만큼 못 벌면 사람들이 실망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성공은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더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출근하는 발걸음조차 무거워졌습니다. 성과를 내고 있었지만 출근이 즐겁지 않았던 거예요. 퇴근을 해도 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걱정했습니다. 쉬는 날에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잠을 자다가도 계약 생각에 눈을 뜨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A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원했던 게 이거였나? 분명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성공하고 싶었어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행복은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성공하면 따라오는 보너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행복은 늘 오늘이 아니라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현실을 붙잡으려 할수록 현실은 더 빠르게 도망갔습니다. 돈을 벌어도 부족했고 성과를 내도 불안했고 인정을 받아도 허전했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리얼리티 트랜스서핑에서는 이런 상태를 아주 흥미롭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절대 잃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대상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커집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양을 잃은 마음은 평양을 되찾으려는 현실과 충돌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원하는 현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현실을 피하려고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A가 그랬습니다. 그는 성공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실패를 피해 도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가난이 두려워 일했고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무시당하는 것이 두려워 달렸던 거예요. 방향은 앞으로였지만 마음은 늘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전혀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같은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같은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전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성공의 정의를 완전히 뒤바꾸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시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역시 5천만 원의 빚을 안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고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려운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에게도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현실과 계속 싸우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 그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처음부터 긍정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웃지도 않았고 괜찮은 척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미 일어난 현실은 부정한다라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날 이후 그는 현실과 싸우는 대신 현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다. 나쁜 일이 생기면 이 길 끝에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나 보다. 성과가 나오면 좋네.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지금은 이 과정이 필요한가 보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세상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불안해서 놓쳤을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억지로 붙잡으려 했던 인연 대신 오래 함께할 사람들이 곁에 남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우연한 기회로 시그니엘 50층에 머물게 되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한강,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풍경, 예전 같았으면 언젠가 반드시 이런 곳에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높은 곳이 아니었구나. 내가 원했던 건 이런 마음이었구나. 조급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 제가 진짜 원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행복은 목적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의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가 있는 내 식구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내 집을 마련했고 제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만들며 새로운 도전을 또 이어가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고민은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현실과 싸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기 때문이에요. 현실은 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사실이 있어요. 지금까지 등장했던 A와 B, 여러분은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A도 저였습니다. 그리고 B도 저였어요. 달라진 것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환경도 아니었어요. 운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현실을 대하는 방식 하나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리얼리티 트랜스서핑에서는 원하는 현실을 선택하라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원하는 것을 계속 상상하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요. 하지만 제가 몸으로 배운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현실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태도를 선택하는 일이었어요. 부족함이 아니라 충만함을 선택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를 선택하고 집착이 아니라 방향을 선택하는 것. 그 순간부터 현실은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5천만 원의 빚은 제 인생 최악의 사건이었어요. 동시에 지금의 저를 만든 가장 큰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때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현실과 싸우며 행복을 내일로 미루는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 애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현실을 바라보는 나를 먼저 바꾸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의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서 5천만 원이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망하실 건가요? 세상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건이 내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첫 번째 신호라고 믿어보시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세상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했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깨달았어요. 제 인생을 바꾼 것은 5천만 원을 잃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이었어요. 같은 사건도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끝나는 이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시작되는 이유가 됩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은 바로 그 해석의 선택을 말합니다. 사건은 이미 일어났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는 오늘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돌이켜보면 저는 5천만 원을 잃은 것이 아니라 5천만 원을 내고 제 인생의 방향을 배웠습니다. 비싼 수업료였어요. 하지만 그 수업이 없었다면 지금의 아내도 두 아이도 내 집도 그리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혹시 지금 견디기 힘든 이 현실이 여러분이 바라던 현실로 이동하기 직전의 갈림길이라면 어떨까요? 리얼리티 트랜서핑은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해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그에 맞는 현실을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현실을 이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현실을 미워하지도 마십시오. 대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사건은 과연 끝일까? 아니면 새로운 현실의 시작일까? 어쩌면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현실을 바꾸는 첫 번째 선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훈만 작가의 57층 한강뷰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